네, 금융위원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금융신문 김봉국 대표님,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오늘 포럼 축하를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윤창현 의원님, 아직 안 가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발표와 토론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을 비롯해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디지털 기술이 삶의 양식을 변화시키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확산과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의 활용은 금융의 작동 방식뿐 아니라 금융산업의 모습과 경쟁 구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금융업계에서는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고, 소비자에게는 보다 편리한 서비스의 이용과 선택 폭이 넓어지는 장점이 부여될 수가 있습니다.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디지털 금융이 제기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비해야 되는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FSB는 2022년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잠재적 위험으로 빅테크 및 대규모 핀테크가 갖는 시스템적인 중요성 증대, 파트너십 활동의 복잡성과 불투명, 그리고 수익성 유지를 위한 기존 금융기관들의 위험 감소 유인 증대와 데이터 보안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들은 관계 당국이 단편적인 규제 개선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제도 개편을 통해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금융위원회가 디지털 금융시대를 맞이해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융권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혁신과 경쟁을 강화하고 다양한 새로운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혁신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소비자의 편익이 크고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없을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의 규제를 유예하는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주식, 소수단위 투자, 온라인 대출, 비교 추천 서비스 등 다양한 핵심 금융 서비스가 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2023년 4월 기준 총 238건의 혁신 금융 서비스가 지정되어 이 중에서 159건이 출시되었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앞으로도 혁신 금융 서비스의 산실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법률, 특허 등 전문가 지원단을 통해 필요한 분야의 자문을 제공하고 사업화 이전 아이디어 실현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디테스트베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AI가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소비자에게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은 정보 제공 범위를 현재 대출 내역, 자동차 보험, 카드 발급 등 492개에서 자동이체 내용 등 720개로 확대하고 비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등을 통해 서비스를 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융 분야 AI 활용을 활용하기 위해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와 금융 AI 테스트베드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실질적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53개 금융회사들의 기존 대출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신규 대출로 대환이 가능한 온라인 원스톱 대환 대출 서비스도 곧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 온라인 원스톱 대환 대출 서비스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로 금융산업의 혁신성이 소비자 편익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셋째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융복합 시대에 걸맞게 금융회사의 업무 영역을 합리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금융회사의 비금융 업무 수행과 비금융회사의 금융 업무 수행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리스크 통제와 소비자 보호 장치 보완을 전제로 금융회사가
다양한 비금융 상품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부서 업무 및 자회사 출자 범위를 확대하고, 아울러 금융회사의 업무 위탁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 비금융 간 융합,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상자산 관련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등장한 가상자산은 그간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크고 금융시장과의 연계성도 클 수 있는 만큼 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규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공감대가 확산돼서 지난 5월 11일 국회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의결되었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공표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불공정거래 처벌을 넘어서 가상자산의 발행, 공시 등에 대한 시장 질서 규제는 주요국의 규제 내용이나 국제 논의 등을 보아가면서 2단계로 추가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증권성이 있는 디지털 자산의 경우 시장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 목적을 달성하면서 분산 원장 기술과 다양한 증권 발행 거래 수요를 포용할 수 있도록 발행 유통 체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증권 여부 판단이 가능하도록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으로 수용하여 발행하며 장외거래 중개 지원, 디지털 증권 시장 개설 등 유통 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스템 안전성 저해 우려에 대응하여 금융 시스템 안정 확보와 소비자 보호 노력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네트워크화, 거래 비용 감소, 광범위한 데이터 이용 등은 시스템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에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은행 전산망 마비나 카드사 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금융혁신은 후퇴했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데 한참의 시간이 필요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의 범위와 유형이 변화하고 클라우드 아웃소싱 확대 등으로 제3자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새로운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융보안 규제와 체계가 필요합니다. 작년 12월 금융위원회는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보안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안 체계를 리스크 기반의 자율 보안 체계로 전환하고, 자율 보안 체계를 구축하지 않거나 보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후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리, 감독 또한 보안 규정 위반 여부가 아니라 자율 보안 체계 수립, 이행 등에 맞춰 집중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과 금융상품에 대응해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선불충전금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선불충전금의 예치 등 안전 보강과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규칙을 마련한 전자금융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아울러 최근 SVB 사태에서 보듯이 디지털로 인한 급격한 자금 이동이 가능해진 만큼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 보다 치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금융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수는 늘 지난 전쟁과 싸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한 장수일수록 승리의 추억에 젖어서 옛날 방식으로 전쟁을 나서는데, 모든 전쟁은 늘 새롭기 때문에 새로운 전법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기존 규제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의 논의가 밑거름이 되어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와 흐름에 적합한 미래 전략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